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도 사후에 더 크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후 평가를 보면은 실제 재임 기간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링컨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케네디를 넘어서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로서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다는 뜻인데, 미국이 말하는 최고의 지도자의 덕목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과 비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는 작은 정부를 통해 시장에 맡기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사실은 세출을 크게 줄이고 소득세를 크게 감소시키며 규제를 대폭 풀어서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맡기는 것이다. 정부가 크게 되어서 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더 큰 부패가 생긴다라는 거로, 사실 레이건이 대통령을 할 때보다도 그 말기와 그 후부터 미국이 전례 없는 경제의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은 SDI, 소위 말하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해서 사실은 우주 전쟁을 소련에게 보여줌으로써 소련으로 하여금 당신네들이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우리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국력 낭비만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전달했지만, 골바초프는 레이건을 따라가기에 거의 다리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국민들에게 빵을 사주는 대신에 무기를 사들이는 전략으로 가게 됨으로써 결국 소련은 패망하고 이것이 냉전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후에 동독도 무너집니다. 이와 같이 냉전을 무너지게 한, 와해하게 한 실질적인 전쟁 없이 그러나 군사력 강화를 통한 평화를 가져온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다 해서, 그 사후에 사실 그 후부터 미국이 1990년부터 전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발판을 만든 것도 레이건. 그래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성공, 그리고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성공을 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제일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될 게 부국, 나라가 잘 살고 강경, 군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해냈기 때문에 레이건은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도 돌아간 후에 그 공과를 더 크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8월 15일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특히 관심을 끌게 하는 부분은 39번의 역사상 가장 많은 8.15 경축사 중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끌어냈다라는 이 연설문에서 저에게 특히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한반도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한국 동의 없이 미국은 군사행동을 못한다. 아무도 군사행동을 못한다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우리 헌법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한미강에도 이런 내용은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는 선언이나 결정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1919년 3월 우리 선열들이 울분과 넘쳐 흐르는 애국심의 열정으로 독립만세를 부르짖고 독립을 외쳤지만 우리는 독립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힘이 없어 독립이 안 된 것입니다.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말이나 결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힘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레이건이 위대한 이유는 군사력을 키움으로써 평화를 가져온 Peace through Strength,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평화를 사는 가장
값싼 방법이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 실천을 했습니다. 사실은 레간의 경제정책이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재정적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불평이 많은 소리가 나왔지만 레간은 절대 자기 고집을 끊지 않고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갔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한의 운전수를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비전을 자기 나름대로의 대통령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고집을 하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상반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자리에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의 통화를 한 것은 2번입니다. 횟수가 전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 우리 속담에 뭐가 잦으면 뭐를 넣는다라는 화장실을 가게 된다는 것처럼 그만큼 횟수가 잦아지면 어떤 행동에 목적된 행동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과 8차례의 통화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동안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어떤 군사적인 행동까지 끌고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당신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미일 동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트럼프가 앞장서고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 절대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또 아베가 한 얘기는 일본 정부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그러니까 모든 옵션이 아니고 군사행동은 절대로 결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도 없다.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운전석을 남북한 문제에서 한국이 운전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성 있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38차의 현장 유세를 했다고 일간지는 사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38차례의 현장 유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된 용어가 정권교체와 안보였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는 취임 100일 만에 나온 연설문이나 여러가지 대담에서 보면은 평화, 북한, 대화, 일자리, 한반도 운전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많이 나온 안보라는 용어는 북한과의 대화를 뜻하는 대치된 용어였을까요? 아니고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띄우는 얘기였을까요? 만약에 후자였다면 지금의 태도를 보면은 그때의 내용은 정말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걸 강화하자는 뜻이 아니고 중도 세력까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 사용된 용어일 뿐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납니다. 운전석에 앉겠다면서 사실 남북 간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북핵 문제는 정작 북미 간에 맡기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알아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알아서 해라. 핵 문제, 가장 남북 간에서 핵심이 되는 핵 문제를 풀려고 운전석에 앉으면서 핵 문제를 풀 의사가 없다면 그 운전석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갖다주는 차를 몰기 위한 운전수입니까?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용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날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를 요구하는 그 집회의 중지나 잘못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경축사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신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제는 말뿐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일면이 바로 던포드 합참의장의 선양군구, 지금은 북부 전구라고 얘기한답니다. 작년 2월부터 이렇게 용어를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7개의 대군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심양군구라는 것은 약 23만의 군대로서 바로 중북 국경지대에서 북쪽 바로 위쪽에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유사시,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유사 사태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때에 사실 한미연합군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더 짧은 거리에서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의 핵 작동권을 중국이 먼저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심양군구입니다. 근데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8월 14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국을 영내 국가를 방문하면서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안 올 수 없었다.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신경이 쓰였습니다. 북핵 문제 때문에 맨발을 버선발로 뛰어나서 한국을 찾아온 것이다. 이 문제를 당신하고는 한국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찾아왔다 할 줄 알았더니 영내 우방국을 다 찾아가면서 한국을 그냥 안 가고 갈 수 없었다는 이 얘기는 한국 다음에 바로 방문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미국이 어떤 사실은 협상을 하거나 내밀한 얘기를 하든 그 결과가 드러난다 손치더라도, 그 결과가 공포되거나 밖으로 드러난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정된 것, 협상된 것이 앞으로의 갈 방향을 드러낸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우리는 한국 와서 당신네들이 도대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가진지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신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이 전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 발표하든 한국이 삐치거나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미리 사전 방비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미 합참의장이 중국을 가자마자 바로 심양군구, 우리말로는 선양군구라 합니다. 한자로 심양군구죠. 바로 방문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미리 시진핑 주석과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태도와 관계없이 일단은 만약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한미동맹에 모든 힘을 쏟는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미중 합의에 심양 군구를 찾아가는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것에 한 손을 들어주면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대화와 담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담판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대신에 평화협정을 만들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데 동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그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 이번 8월 21일부터 시작하는 을지 포커스 훈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면은 주한미군이 여기에 존재할 필요도 없고, 사드를, 중국이 말하는 사드를 빼라는 얘기는 정말 사드가 중국에 대한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 자신들도 중국 내부에 네 군데나 복건성, 내몽고 등등 네 군데나 사거리 3,000 내지 4,500km, 우리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계속 사드는 북핵 억지용이기도 하지만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느 국가가 자기 자국의 군사를 보호하지 않고 그 나라에 파병할 수 있을까요? 주둔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미국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주한미군을 보호할 메커니즘을 갖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이 여기서 나가면 사드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몇 명이 그 중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심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중국의 목적이에요. 목표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끌고 가고,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끌어갈 수 있는 첫 단계가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를 500년 전 조선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중국이 잡은 무기가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반도에서 똑같이 손을 들고 찬성을 하고 있는 숫자가 있다는 게 도대체 뭘 보고 찬성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500년 전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람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9일과 30일에 걸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에 대해서 들고 나오고 한미 FTA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문 대통령께서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역 적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샀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상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역 적자도 상쇄되고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도 더 강화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기는 단순한 쇠뭉치가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쟁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한국의 허락 없이 독재적 군사 작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작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작전하겠다는 한국연합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연합전력으로, 한국의 전력은 북핵 억지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연합전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연합전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 무기를 사왔어. 그 미국 무기를 사오는 것은 이 연합 전략에 근거한 연합 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미국 무기를 사오는 것입니다. 연합 전력이 필요 없으면 구태여 미국 무기를 사올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제나 유럽제 더 싼 것들을 사와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온다는 것은 연합 전력에 근거한, 전략에 근거한 한국과 미국의 상호 운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사가 필요 없다. 연합전력이 필요 없다. 연합전력이 필요 없다면은 더 이상 미국 무기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무기 더 많이 사오겠다 해놓고 막상 군사적 작전은 한 달 반 후에 8.15 경축사에는 군사적 작전은 한국 허락 없이 안 된다는 말은 연합작전 계획이 더 이상 필요도 없고 따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경축사에서 이 말씀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전계획 501호에 대한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자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7, 우리 한반도를 지금 지배하는, 한반도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작전계획이 두 개입니다.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1호입니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이 남쪽을 남침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한미연합 세력이 그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데서 한미가 연합전력으로 대응해서 올라가는 게 작계 5027의 내용입니다. 근데 작계 501호는 여기에서 작계 50으로 시작하는 건 태평양 전체를 커버할 때 50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작전계획도 5030, 50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아태 지역의 작전지역은 미국과 함께하는 작전지역은 전부 50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501호는 2013년부터 그 전부터 논의가 되고 모양은 갖췄지만 본격적인 그 작전계획에 따른 전력을 구상하는 것은 준비하고 훈련하고 구상하는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한미연합훈련 연합전력을 5015에 기초한 연합전력을 만들어가도록 하자는 계획에 의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5015의 핵심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에 의해서 국지전으로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휩쓸릴 때 아니면 전쟁 위협에 노출될 때에 그에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이 최악의 경우는 선제 타격까지 혹은 예방 타격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작전계획이 5015 연합작전입니다. 그런데 8.15 경축사에서 한국 허락 없이 독자적 공사작전 안 된다는 것은 바로 5015의 작전계획이 필요 없고 5015의 작전계획을 실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제타격, 예방타격이 많이 나옵니다.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한반도를 타격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바로 전쟁 임박 직전을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그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방 타격은 직접적인 전쟁의 수위까지 오르지 않았지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예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나 핵기지를 미리 예방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전쟁의 상황으로까지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한국의 허락 없이 독자적 군사작전 안 된다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5015는 이제 필요 없고 5015 작전은 우리가 수행도 하지 않겠고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의 합동 군사력을 키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바로 미국은 이 말이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이 사드 배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은 중국으로 하여금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교묘하게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게도 똑같이 지금 한국 허락 없이 군사작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미국 보고 손 떼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는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결국 한미동맹을 끝내고 한국의 한미동맹을 끝내고 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전까지는 미군 철수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전까지는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드 배치 반대라는 입장을 접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의 야욕입니다. 아직도 국내에 많은 분들이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거 보이 정말 사드가 중국의 위협이 되고 우리가 사드 배치만 철수를 해주면 중국은 옛날과 같이 우리와 좋은 관계가 되고 경제적 파트너가 되고 한미동맹도 개런티 해주고 북한 핵억제에 대해서 중국이 앞장서 줄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국으로 이 짧게는 2020년 더 나아가서는 2030년 그 목표를 향해 쉼없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좋아서 우리가 한미동맹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한국 허락 없이 군사작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전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연합작전, 연합사가 필요 없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나서는데 미국이 뭐 때문에 자기들이 피를 흘리고 돈을 쓰면서 한국을 혈맹으로 생각하고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워싱턴을 위험에 노출시키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조용히 세계 투탑인 G2인 아직도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G2의 하나로서 인정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미 하는 행동을 볼 때에 중국을 G2의 다른 카운트파트로 대등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가는 G2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일 큰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두 경제대국이 구태여 중국을 힘들게 하고 중국과 쌍심지를 켜고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이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협상카드로 써서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감으로써 경제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선택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을 북한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때려 부수는 억제하는 것만큼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을 카드로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하도록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중국과 딜을 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카드로 미국은 한국을 카드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내몰고 있는 꼴이 됩니다. 덩퍼드 미 합참의장이 선양군구를 방문하고 있을 때 미국의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한국 허락 없이 군사행동 안 된다 하니까 바로 다음날 선양군구를 날아갔습니다. 미 합참의장은. 그러나 그게 저는 하루아침에 그 말에 바로 미국이 반응해서 시진핑을 만난 직후 바로 선양군구로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양군구를 16일날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된 상황이 아니고는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에 미 합참의장이
중국의 군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의 미중 관계와 2017년의 미중 관계는 전혀 함수가 달라졌습니다. 2007년의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2017년의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세계적 지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은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방비도 2007년 국방비에 비해서 중국 2017년이 지난 중국의 국방비는 4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007년에는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하던 항모가 중국에는 지금 벌써 척째 건조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감히 꿈만 꿨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손조차 대지 못하던 해양 전력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잠수함 숫자도 무지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2007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중국의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중국의 미국 항공모함을 때려 부수는 동풍 31호 같은 것을 건조 계획만 했지 생산도 못한 것이 이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중국은 10년 전에 중국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미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 주는 영향력과 지금 미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지도부의 동의하에 심양구군을 찾아가는, 물론 한편으로 그것이 합의한 내용의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도 거기를 미국이 가도 좋다.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에 대한 북핵 미사일을 더 이상 시험 발사하거나 실험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미국이 한번 해보시오. 마치 미국이 우리 대통령이 남북한 문제의 운전수 역할을 하겠다니까 함 해보시오라고 말한 것 같이 미국이 그렇다면 함 가봐서 해보시오라는 식으로 허락했을 수준에 끝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더 깊은, 더 내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합니다만 미국은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식이라면은 경축사에서 한국 허락 없이 군사적 행동할 수 없다. 그리고 그날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에 한미동맹을 경축사에서 말하는 동시에 광화문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 군사훈련,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시위들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경축사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과 같은 애정을 가지고 한국이 부러짓는 말끝마다 내뱉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에 이런 듯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은 한국 정부는 말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까지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까지 잘 살아보자는 얘기는 김정은이 만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생각을 문재인 정부가 잘 알면서도 한미동맹 강화보다는 남북 문제 운전사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국의 속내,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를 코리아 패싱 하면서, 최악의 경우가 아니고 이미 그 단계로 들어선 듯 합니다. 코리아 패싱, 한국은 간섭할 역량도 기회도 참여할 기회도 협상에 상의할 대상으로 끼어넣지도 않으면서 중국과 둘이 앉아서 정 그렇다면은 북핵은 있는 상태로 인정하고 미사일 중단만 해주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중국 입장에 손을 들어주겠다. 그 대신에 한국과 북한을 똑같이 통제해달라. 라는 식으로 가겠다는 미국의 속내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전 정말 이 둘 중에 이 정부가 어느 쪽인지를 정말 궁금합니다. 이 후자가 아니고 전자, 한미동맹 강화보다 남북 간의 운전수 역할에 중점을 두는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의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서 8.15 경축사 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83.6%가 나오는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복수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장 경멸하는 국가입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정부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상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역적자도 상쇄되고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도 더 강화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기는 단순한 쇠뭉치가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쟁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한국의 허락 없이 독재적 군사 작전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작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작전하겠다는 한국연합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연합전력으로, 한국의 전력은 북핵 억지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연합전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연합전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 무기를 사왔어. 그 미국 무기를 사오는 것은 이 연합전략에 근거한 연합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미국 무기를 사오는 것입니다. 연합전력이 필요 없으면 구태여 미국 무기를 사올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제나 유럽제 더 싼 것들을 사와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온다는 것은 연합전력에 근거한, 전략에 근거한 한국과 미국의 상호 운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사가 필요 없다. 연합전력이 필요 없다. 연합전략이 필요 없다면 더 이상 미국 무기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무기 더 많이 사오겠다 해놓고 막상 군사적 작전은 한 달 반 후에 8.15 경축사에는 군사적 작전은 한국 허락 없이 안 된다는 말은 연합작전 계획이 더 이상 필요도 없고 따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경축사에서 이 말씀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전계획 501호에 대한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자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7, 우리 한반도를 지금 지배하는, 한반도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작전계획이 두 개입니다.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1호입니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이 남쪽을 남침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한미연합 세력이 그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데서 한미가 연합전력으로 대응해서 올라가는 게 작계 5027의 내용입니다. 근데 작계 501호는
여기에서 작게 50으로 시작하는 건 태평양 전체를 커버할 때 50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작전 계획도 5030 50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아태 지역의 작전 지역은 미국과 함께하는 작전 지역은 전부 50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5015는 2013년부터 그 전부터 논의가 되고 모양은 갖췄지만 본격적인 그 작전 계획에 따른 전력을 구상하는 것은 준비하고 훈련하고 구상하는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한미 연합훈련 연합전력을 5015에 기초한 연합전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는 계획에 의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5015의 핵심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에 의해서 국지전으로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휩쓸릴 때 아니면 전쟁 위협에 노출될 때에 그에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이 최악의 경우는 선제 타격까지 혹은 예방 타격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작전 계획이 5015 연합작전입니다. 그런데 8.15 경축사에서 한국 허락 없이 독자적 군사작전 안 된다는 것은 바로 5015의 작전계획이 필요 없고 5015의 작전계획을 실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제타격, 예방타격이 많이 나옵니다.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한반도를 타격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바로 전쟁 임박 직전을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그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방 타격은 직접적인 전쟁의 수위까지 오르지 않았지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예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나 핵기지를 미리 예방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전쟁의 상황으로까지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한국의 허락 없이 독자적 군사작전 안 된다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5015는 이제 필요 없고 5015 작전은 우리가 수행도 하지 않겠고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의 합동 군사력을 키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바로 미국은 이 말이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이 사드 배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은 중국으로 하여금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교묘하게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게도 똑같이 지금 한국 허락 없이 군사작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미국 보고 손 떼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는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결국 한미동맹을 끝내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끝내고 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전까지는 미군 철수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전까지는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드 배치 반대라는 입장을 접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의 야욕입니다. 아직도 국내에 많은 분들이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거 보니 정말 사드가 중국의 위협이 되고 우리가 사드 배치만 철수를 해주면 중국은 옛날과 같이 우리와 좋은 관계가 되고 경제적 파트너가 되고 한미동맹도 개런티 해주고 북한 핵억제에 대해서 중국이 앞장서 줄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국으로 이 짧게는 2020년 더 나아가서는 2030년 그 목표를 향해 쉼없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좋아서 우리가 한미동맹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한국 허락 없이 군사작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전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연합작전, 연합사가 필요 없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나서는데 미국이 뭐 때문에 자기들의 피를 흘리고 돈을 쓰면서 한국을 혈맹으로 생각하고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워싱턴을 위험에 노출시키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조용히 세계 투탑인 G2인, 아직도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G2의 하나로서 인정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미 하는 행동을 볼 때에 중국을 G2의 다른 카운터파트로 대등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가는 G2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일 큰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두 경제대국이 구태여 중국을 힘들게 하고 중국과 쌍심지를 켜고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이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협상카드로 써서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감으로써 경제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선택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을 북한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때려 부수는, 억제하는 것만큼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을 카드로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하도록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중국과 딜을 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카드로, 미국은 한국을 카드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내몰고 있는 꼴이 됩니다. 덤퍼드 미 합참의장이 선양군구를 방문하고 있을 때 미국의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한국 허락 없이 군사행동 안 된다 하니까 바로 다음날 선양군구를 날아갔습니다. 미 합참의장은. 그러나 그게 저는 하루아침에 그 말에 바로 미국이 반응해서 시진핑을 만난 직후 바로 선양군구로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양군구를 16일날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된 상황이 아니고는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에 미 합참의장이 중국의 군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의 미중 관계와 2017년의 미중 관계는 전혀 함수가 달라졌습니다. 2007년의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2017년에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세계적 지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은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뭐가 잦으면 뭐를 넣는다라는, 화장실을 가게 된다는 것처럼 그만큼 횟수가 잦아지면 어떤 행동에, 목적된 행동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과 8차례의 통화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경축사, 8.15 경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동안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어떤 군사적인 행동까지 끌고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당신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미일 동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트럼프가 앞장서고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 절대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또 아베가 한 얘기는
일본 정부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그러니까 모든 옵션이 아니고 군사행동은 절대로 결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도 없다.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운전석을 남북한 문제에서 한국이 운전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성 있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38차의 현장 유세를 했다고 일간지는 사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38차례의 현장 유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된 용어가 정권교체와 안보였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는 취임 100일 만에 나온 연설문이나 여러가지 대담에서 보면은 평화, 북한, 대화, 일자리, 한반도 운전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많이 나온 안보라는 용어는 북한과의 대화를 뜻하는 대치된 용어였을까요? 아니고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띄우는 얘기였을까요? 만약에 후자였다면 지금의 태도를 보면은 그때의 내용은 정말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걸 강화하자는 뜻이 아니고 중도 세력까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 사용된 용어일 뿐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납니다. 운전석에 앉겠다면서 사실 남북 간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북핵 문제는 정작 북미 간에 맡기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알아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알아서 해라. 핵 문제, 가장 남북 간에서 핵심이 되는 핵 문제를 풀려고 운전석에 앉으면서 핵 문제를 풀 의사가 없다면 그 운전석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갖다주는 차를 몰기 위한 운전수입니까?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용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날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를 요구하는 그 집회의 중지나 잘못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경축사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신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제는 말뿐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일면이 바로 던포드 합참의장의 선양군구, 지금은 북부 전구라고 얘기한답니다. 작년 2월부터 이렇게 용어를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7개의 대군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심양군구라는 것은 약 23만의 군대로서 바로 중북 국경지대에서 북쪽 바로 위쪽에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유사시,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유사 사태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때에 사실 한미연합군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더 짧은 거리에서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의 핵 작동권을 중국이 먼저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심양군구입니다. 근데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8월 14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국을 영내 국가를 방문하면서
미국의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안 올 수 없었다.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신경이 쓰였습니다. 북핵 문제 때문에 맨발을 버선발로 뛰어나서 한국을 찾아온 것이다. 이 문제를 당신하고는 한국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찾아왔다 할 줄 알았더니 영내 우방국을 다 찾아가면서 한국을 그냥 안 가고 갈 수 없었다는 이 얘기는 한국 다음에 바로 방문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미국이 어떤 사실은 협상을 하거나 내밀한 얘기를 하든 그 결과가 드러난다 손치더라도 그 결과가 공포되거나 밖으로 드러난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정된 것, 협상된 것이 앞으로 갈 방향을 드러낸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우리는 한국 와서 당신네들이 도대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가진지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신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이 전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 발표하든 한국이 삐치거나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미리 사전 방비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미 합참의장이 중국을 가자마자 바로 심양군구 우리말로는 선양군구를 합니다. 한자로 심양군구죠. 바로 방문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미리 시진핑 주석과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태도와 관계없이 일단은 만약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한미동맹에 모든 힘을 쏟는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미중 합의에 심양 군구를 찾아가는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것에 한 손을 들어주면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대화와 담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담판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대신에 평화협정을 만들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데 동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그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 이번 8월 21일부터 시작하는 을지 포커스 훈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면은 주한미군이 여기에 존재할 필요도 없고 중국이 말하는 사드를 빼라는 얘기는 정말 사드가 중국에 대한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 자신들도 중국 내부에 네 군데나 복건성, 내몽고 등등 네 군데나 사거리 3,000 내지 4,500km 우리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계속 사드는 북핵 억지용이기도 하지만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느 국가가 자기 자국의 군사를 보호하지 않고 그 나라에 파병할 수 있을까요? 주둔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미국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주한미군을 보호할 메커니즘을 갖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이 여기서 나가면 사드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몇 명이 그 중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심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중국의 목적이에요. 목표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끌고 가고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끌어갈 수 있는 첫 단계가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를 500년 전 조선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중국이 잡은 무기가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반도에서 똑같이 손을 들고 찬성을 하고 있는 숫자가 있다는 게 도대체 뭘 보고 찬성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500년 전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람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9일과 30일에 걸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에 대해서 들고 나오고 한미 FTA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문 대통령께서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역 적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도 사후에 더 크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후 평가를 보면은 실제 재임 기간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링컨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케네디를 넘어서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로서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다는 뜻인데, 미국이 말하는 최고의 지도자의 덕목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과 비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는 작은 정부를 통해 시장에 맡기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사실은 세출을 크게 줄이고 소득세를 크게 감소시키며 규제를 대폭 풀어서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맡기는 것이다. 정부가 크게 되어서 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더 큰 부패가 생긴다라는 거로, 사실 레이건이 대통령을 할 때보다도 그 말기와 그 후부터 미국이 전례 없는 경제의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은 SDI, 소위 말하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해서 사실은 우주 전쟁을 소련에게 보여줌으로써 소련으로 하여금 당신네들이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우리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국력 낭비만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전달했지만, 골바초프는 레이건을 따라가기에 거의 다리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국민들에게 빵을 사주는 대신에 무기를 사들이는 전략으로 가게 됨으로써 결국 소련은 패망하고 이것이 냉전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후에 동독도 무너집니다. 이와 같이 냉전을 무너지게 한, 와해하게 한 실질적인 전쟁 없이 그러나 군사력 강화를 통한 평화를 가져온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다 해서, 그 사후에 사실 그 후부터 미국이 1990년부터 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발판을 만든 것도 레이건. 그래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성공, 그리고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성공을 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제일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될 게 부국, 나라가 잘 살고 강경, 군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해냈기 때문에 레이건은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도 돌아간 후에 그 공과를 더 크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8월 15일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특히 관심을 끌게 하는 부분은 39번의 역사상 가장 많은 8.15 경축사 중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끌어냈다라는 이 연설문에서 저에게 특히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한반도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한국 동의 없이 미국은 군사행동을 못한다. 아무도 군사행동을 못한다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우리 헌법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한미강에도 이런 내용은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는 선언이나 결정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1919년 3월 우리 선열들이 울분과 넘쳐 흐르는 애국심의 열정으로 독립만세를 부르짖고 독립을 외쳤지만 우리는 독립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힘이 없어 독립이 안 된 것입니다.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말이나 결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힘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레간이 위대한 이유는 군사력을 키움으로써 평화를 가져온 Peace through strength,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평화를 사는 가장 값싼 방법이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 실천을 했습니다. 사실은 레간의 경제정책이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재정적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불평이 많은 소리가 나왔지만 레간은 절대 자기 고집을 끊지 않고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갔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한의 운전수를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비전을 자기 나름대로의 대통령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고집을 하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상반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자리에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의 통화를 한 것은 2번입니다. 횟수가 전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